안녕하십니까. 열린 JTV 서주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방송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주방송은 최근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열린 JTV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묻는 창사 특집 지선씨의 외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시청자위원 제작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문윤걸 교수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JTV 전주방송 김철 시사기획팀장 잘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열린 JTV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창사특집 지선씨의 외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먼저 이 방송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전문 내레이터가 아닌 지선씨가 직접 내레이션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게 참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네. 네. 지선 씨는 중증 장애인 1급인데요. 잘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네. 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국과 일본의 해외 취재를 권유했고 또 본인이 수락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아무래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레이션을 권유했는데 목소리도 뭐 괜찮아서 주위의 반응이 괜찮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뭔가 본인이 직접 가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지선 씨가 생애 첫 해외 여행을 했다고 해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냐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을 느끼셨는지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지선 씨는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 중에 한 분인데요. 네. 그런 분이 방송사와 함께 장애인에 있어서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느끼고 또 그걸 이야기하고 또 지역에 와서 실현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은 우리 한국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능력이 있는 부모들은 미국을 이민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집에서 나와서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생활 다시 집에 오는 동안까지 부모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케어를 통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떤 케어를 통해서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봤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 의원님. 네, 우선 좀 부끄럽고 네. 또 미안하기도 하고 참 복합적인 그런 심정이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 장애인 입장에서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장애인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렵고 힘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비장애인 입장에서 모든 기준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뭐 이 정도 해주면 충분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걸 제공하면서 뭐 스스로 위안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비교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개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이게 바람직한 일인지를 뭐 스스로 깨닫게 해줬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장애인의 이 장애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거기서부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방송은 장애인의 인권 문제 가운데서도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이 부분에 특별히 이제 집중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네, JTV 전주방송은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휴일과 야간에 운행을 하지 않아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의 집중 보도로 이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 조례안을 신설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또 이후 전라북도에서 올해 초 14개 시군에서 365일 24시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장애인 콜택시가 2007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도입 10년 만에 전북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365일이 운행이 돼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저상버스에 한번 눈을 돌려보자 했는데요. 한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25%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상버스는 요금이 저렴해서 장애인 콜택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상버스 운행률이 높게 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저희가 해외 사례를 좀 보면서 겸사겸사 다른 문제로 좀 이렇게 눈을 돌려서 이번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큐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지선 씨와 첫 해외 여행을 함께 동행하신 거잖아요. 제작자로서 또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저보다는 우리 중증 장애인 지선 씨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장애인 전동차는 그 비행기를 탈 때 그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공항 직원의 실수로 배터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겼습니다, 선이.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전동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배터리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인을 통해서 이제 잠시 이제 빌려가지고 있고 또 일본에 와서는 아예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용접하는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넘게 찾아가지고 용접을 해서 전동차를 어렵게 이렇게 했고요. 또 그 공교롭게도 저희가 도착한 다음 날 일본 간사이 공항에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간사이 공항에 폐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 도중에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비행기 편이 다 모두 끊긴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무려 8시간을 달려가지고 도쿄 옆에 이바라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는데 지선 씨가 무려 8시간의 긴 여행을 잘 참아줘가지고 무사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차별을 받는지는 비장애인이 다 알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시설 및 계도 제선에 있어서 꼭 필요성을 느끼는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모니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도 이번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우리가 그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아주 자유롭게 그 기본적인 삶을 누려야 되는 게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삶조차도 그 누리기가 어렵다. 그것이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저 역시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그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가 개선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우리가 장애인 문제 하면은 대중 앞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로 들어오면 우리 이웃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든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기적 관점에서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런 예들이 지금 서울에서 발생해가지고 많은 장애인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리프트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장애인들이 나타나고 있고 장애인들이 명절에 이런 때 끊임없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아직도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전라북도 교통대책 5개년 계획을 짜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교통대책 중에서 이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5개년 계획 속에 포함돼야 하는데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지 그건 할 수 없다는 어떤 지자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10년 전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도 저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도로망이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들 이야기인데 그러면 도로망을 좀 이렇게 선형을 변경하고 보도와 어떤 도로의 또 차도와 관계 속에서 좀 턱을 낮춰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는 아직도 인색해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벌가금을 지자체에 물리는데 벌가금을 내는 지자체가 태반이었다는 거고요. 또 한편은 그 당시에는 이동권은 아니지만 취업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에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취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전라북도 도교육청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의무 할당량을 채우지 않고 차라리 벌금을 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과 현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대화와의 차이 간극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과 함께하고 다름일 뿐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어떤
활동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길 원해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좀 현실에 있어서 그 장벽은 여전히 높고 아직도 그걸 깨부수고 있지 못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가 적은 예산 15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이제 서서 작년부터 저상버스가 운행이 가능하기 위한 어떤 보도블록에 대한 어떤 정리나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늦게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 의원님 한 말씀 더 해주실까요? 네. 하여튼 저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그 정책적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사실은 강제적인 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이제 아주 그 강하게 사회적인 저 분위기를 형성해 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모두가 부드럽게 이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 프로그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무겁고 또 진지하고 또 어떤 문제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걸 우리 일상의 문제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다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피부로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구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방송이 이런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방송을 해주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만큼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방송의 역할까지 이렇게 다 짚어주셨는데 두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장애인 이동권이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고발 형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선 씨 내레이션도 도입하고 그리고 본인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좀 가볍게 끌어간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무거운 형태를 시청자들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가볍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응이 괜찮지 않았나 싶고요. 프로그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그 발높이 버튼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은 손을 높이 들 수가 없어가지고 이 발높이 버튼을 보는 순간 지선 씨가 굉장히 감동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 가면 장루 요루 환자를 위한 서비스가 있고 또 휴게소에 가보면 침대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여행에 지치니까 잠깐 몸을 쉬어가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가 미국과 일본에서는 얼마나 그 남을 배려하는 그 배려심이 큰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도록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네,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지선 씨의 외출에서는 이동권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와 사회적 이익이다라는 선진국의 인식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들이 불편하다, 또 우리가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 또 뭔가를 배려해줘야 된다,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굉장히 낯익게 익숙하게 많이 보던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베푸는 게 마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고 또 뭔가 시혜를 베풀고 뭔가 우리가 대신 헌신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것을 양보해야 될 그런 일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장애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이 오히려 거꾸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희소자원들을 특별히 그쪽에 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이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장애인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애인들을 단순히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그 자립을 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김 의원님은요?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장애인이 있으면 집에 두었습니다. 방치죠. 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시설에 또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사회적 격리를 통해 한 어떤 것. 그래서 소위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정상인들 눈에 장애인들이 잘 안 띄게 하고 시설이나 집에서 격리, 방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받을 권리, 어떤 노동할 수 있는 권리들이 박탈당해 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생되는 문제 때문에 어떤 가족의 파괴라든지 어떤 장애인들이 사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갖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에 대한 도리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와서는 장애인들도 쉽게 말하면 비장애인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법들이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에서부터 의무 할당량을 부여해서 전체 정원 중에서 일부를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있고 또 공공기관을 대표하고 이후 여타의 기관들에도 권장을 해서 장애를 많이 고용하는 어떤 사업체에는 지원금, 보조금도 더 많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도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 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일정한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대부분 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지자체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장애인들도 우리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노동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그들이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이웃과 가족 그다음에 사회와 부담 없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도 동등한 인간으로서 어떤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는 더 큰 어떤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 그다음에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면 질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취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특히 요즘처럼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뭐 장애인 아닌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데 왜 장애인한테까지 배려해야 하냐는 어떤 사회적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수박 겉핥기식의 지원과 관심은 이제 걷어두고 정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한국은 어떤 사람이 장애를 얻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 비용을 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보여준 사례는 뉴질랜드 사례입니다. 한 남성이 장애를 얻었는데 정부가 2,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포크레인 기사가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와 핸드 컨트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분은 장애인에서 아주 유명한 그 포크레인 장애인 기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분은 떳떳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고 또 국가는 또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한국도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시설 문제라든지 이동권에 있어서 이제 조명을 하다 보니까 시설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이 다뤄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 선진국이 현재 시스템을 갖추기까지의 그 과정에 있어서 좀 궁금했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프로그램이 좀 시설 면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고난의 역사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네. 미국은 1973년 504 규칙을 먼저 만들어서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배려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민간단체에서는 그 반발이 심했다는 건데요. 그 이후에 1990년에 미국에서 ADA라는 장애인법을 만들어서 드디어 장애인들이 모두 시혜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 보면은 장애인들은 계단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접근권을 달라라는 그런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일부분이나마 미국에서 이런 그 역사의 그 흔적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기나긴 그런 투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만큼 우리 국회에서도 한 번쯤은 좀 논의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좀 같은 의견인데요. 시청자 의견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송들이 정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방송이 꼭 필요하다라는 또 의견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감시하는 역할과 제도 개선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방송 이후 전주시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한 내용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전주시의 사례를 유심히 지켜본 뒤에 향후 전주시의 그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회 그 약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이럼으로써 정말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새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작진에게 두 분 좀
의견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인 등록인 수는 17년 말 기준으로 5% 정도 됩니다. 4.9%인데요. 다른 나라는 15에서 25%인데 그건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훨씬 많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우리들 사회, 우리 이웃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한두 가지 이상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장애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사회적 의식이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문제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령사회에 들어가면서 나이가 60세, 70세 넘어가면 쉽게 말하면 후천적으로도 또 많은 장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를 통한 장애도 많이 있어서 과거처럼 어떤 유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유전적인 게 훨씬 더 많아져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장애 문제는 우리 전체 사회 구성원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또 차지해 가고 있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한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장애인 문제도 아직도 우리 사회의 어떤 질적인 수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활하는 조건들을 가정, 사회, 학교, 그다음에 직업의 현장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의식의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그 방송 프로그램이 확실히 이 공공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향할 때 사실은 그 의미가 있고 또 울림이 큰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 공공 방송들이 아무래도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아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을 만든다든지, 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모두가 아주 쉽게 그 인식할 수 있지만 또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줄 때 확실히 공공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과 또는 그 파괴력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송은 아주 의미 있게 봤고요. 또 앞으로도 이 JTBC 전주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데 이 지선씨의 외출이 아주 좋은 시금석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다뤄졌던 여러 내용들이 전주시의 정책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고요. 또 사회단체라든지 아마 대학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관련 학과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활용됐던 여러 가지 그 정보라든지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게시가 돼서 후속적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편의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주시면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게 아무래도 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참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그 장애인 인권 강사로 일하고 있는 지선 씨를 비롯해서 많은 장애인 단체의 인권 교육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사회가 좀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방송, 또 시청자들에게는 배려와 또 나눔의 행복을 일깨워주는 그런 방송이 더 많이 제작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열린 JTBC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